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의 한세구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어제 그 다우만 보합을 좀 지켰을 뿐이고 그 메가캡들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나스닥은 2% 이상 떨어졌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0.74%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S&P 500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이쪽에 차지하는 그 기술 대형주들이 실적이 이제 부진함을 이유로 해서 하락을 하니까 이 좌우의 업종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뻘겋고 한쪽은 파랗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이제 홍콩, 대만, 이제 이런 이제 서울 뭐 이런 증시는 전혀 다른 행보를 오늘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시작부터 0.73%나 상승을 하면서 아예 출발을 했고 근데 하루 종일 탄탄한 그런 상승세를 유지시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역시 이제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냈고 결국 장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개인들만이 파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83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14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035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288.78포인트, 어제보다 1.74%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한 0.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해서 꾸준하게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수급상에서 그 매매 주체들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바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사고 개인들은 팔고 이런 쪽 방향을 선택한 후에 하루 종일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150억을 샀고 순매수했고 기관은 53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69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1조 5천이 넘게 양시장 합쳐서 개인들은 매도를 한 거로 나타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양시장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고 또 아직 그 파동선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락으로 바로 꺾여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은 장이다. 기술적으로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시장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오늘 1,417원으로 끝났어요. 서울 외환시장에. 근데 오늘 시장은 사실 이 환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시장 설명할 때 좀 자세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에서 이제 회장으로 승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한 31%, 그런 이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찌어찌 해서, 종가에는 그 중간에 6만 100원까지 갔었어요. 6만 전자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밀려서 59,500원, 어제보다 100원 오른 상태로 끝났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182억을 순매도했어요. 팔았어요. 기관이 1,143억으로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그 다음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은 222억을 사고 기관은 127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빠져 3,900원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정신 차리고 어제 실적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은 142억 팔았고요. 기관은 675억을 팔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은 218억을 샀고, 기관은 337억을 팔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잘 나가는 SDI는 외국인이 무려 1874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250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외국인은 108억을 사고, 기관은 406억을 사고, 현대차는 현대기아 외국인 다 팔았고, 기관만 31억, 39억, 이렇게 소규모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는 뭐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셀트리온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카카오가 재미난 게 외국인이 45억 사고 기관도 90억 사고, 두 개 다 샀습니다. 두 군데가 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시가총액 상위 랭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데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역시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11번째인 카카오가, 양측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이버가 이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는 뭐 말씀드리나 마나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 종일 보셨지만 요즘 뭐 2차 전지가 제일 잘 나가니까. 근데 이거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생산 소재 뭐 전고체 관련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다 이제 지금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실적하고 향후 전망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지금 돈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것 같냐? 이런 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낸 게 결정타였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있는 SK온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는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배터리 업체들이 4분기도 물론이지만 이제 내년에도 그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이제 전망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업계에도 오늘 조금 특히 이제 뭐 위메이드 관련 일인데, 위메이드가 3분기 게임 부분의 매출이 915억이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15% 올랐다.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는 게 있었고, 정유 쪽도 정유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괜찮았고, 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원유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좀 받아서 그 리파이너리 3사가 다 이제 오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역시 이제 뭐 실적 호조 때문에 원료의약품, CMO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는 오늘 좀 빠졌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피팅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움직였고, 또 건설이 이제 좀 오늘 오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선 이제 자금 시장이 안정화될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뭐 레고랜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이시초 플러스 알파 뭐 막 이렇게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여러분들 뭐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격 담보 채권에 은행채 및 뭐 9개 공공기관의 발행 채권을 포함시켜서 6조 정도 RP 매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데까지 손을 써서 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당국도 50조 플러스 알파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지한 거 아닌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나.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한쪽에 좀 씁쓸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금시장 안정화 기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관한 얘기지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LTV라고 그러죠. 그 비율을 50%로 완화한다. 그리고 15억 이상의 집도 주담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자세한 거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니까. 하여튼 그런 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그 레옴시티 수주 지원단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제2의 중동붐을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쪽 재료들이 오늘 막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움직였고, 또 마리화나 관련주들도 뭐 독일이 이거를 그 뭐 1인당 그냥 개인적으로 30g까지 소지하는 거 허용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검토하는 거라는 얘기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몰타에 의해서 이제 룩셈부르크도 합법화를 뭐 우리말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룩셈부르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냥 빨리 끝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오늘 좀 그쪽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이 3분기 영업이익이 7,968억.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이면 전년 대비 465%.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물산이 6.25%나 올랐습니다. 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국주정은 이것 때문에 잠깐 오전에 이제 주정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막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에 쓰는 제넌가스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국산화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풍국의 자회사 중에서 특수가스 취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논가스를 조금 생산하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반도체 필수적인 거지만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포스코가 이 반도체용 제논가스 사업 협력에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그 이제 가스에서 공기 분리 장치를 통해서 제논가스를 추출한다. 그래서 2024년부터 상용화 체제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또 개별 종목 중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시장의 특징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미국 달러의 그 미묘한 움직임에 의한 이머징 마켓 시장의 반격이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얘기를 하면, 어제 이제 미국은 밀렸는데 우리는 오늘 올랐다. 그럼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뭐 일본이야. 일본은 뭐 조금 빠졌어요. 근데 뭐 일본은 뭐 이머징 마켓 시장이 아니니까, 일본은 늘 미국 시장 따라하니까 뭐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홍콩, 대만, 우리 뭐 이렇게 다 이제 사실 이머징 마켓 선두주자죠. 근데 이거 다 올랐어요. 근데 향후 이게 이제 오늘 뭐 꼭 홍콩은 뭐 아니지만, 아무튼 이 아시아권 시장의 움직임이 향후 시장을 보는데 좀 상당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 달러가 킹 달러 이 정도로 강세를 보이니까, 사실은 한국,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이제 원, 엔, 위안화 이게 다 이제 환율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달러 대비 달러가 강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내려보려고 환율을 내려보려고 이제 금리도 쫓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일본은 오히려 아니었고 중국도 좀 아니긴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이제 일본도 이제 하도 급하니까 150엔이 넘어가니까 환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외환 시장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45원 뭐 66전 이렇게 되네요. 지금 뭐 100, 그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일본도 그렇게 했고, 어제는 이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이 7.39 위안까지 갔어요. 이게 뭐 근래 최고 근래 최고인가요? 아니면 그냥 역대 최고인가요? 아무튼 이게 7.39 위안이 되니까 중국이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대거 시장에 내놓는다는 얘기,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을 빼고 세계에서 그 외환 보유고인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아니에요. 이 두 나라가 이제 달러를 내다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달러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뭐예요? 우리가 9월 말에 114까지 갔다가 어제 이제 109로 떨어졌어요. 110이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강달러를 반격하기 위한 나머지 국가들의 움직임이 이제 먹히들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게다가 이제 미국은 3개월 국채금리, 3개월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높아지는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여태까지는 이제 2년, 10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제 3개월짜리도 역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2년하고 10년 만기를 비교하는 것보다 3개월이 더, 사실 진짜다. 이런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다가왔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1960년대 이후에 이 3개월 채권하고 10년 채권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있고 나서 6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하나 있었죠. 게다가 모기지 금리가 7% 넘어갔어요. 7.16. 30년짜리 미국 모기지 금리가 7.16. 그러면 뭐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주택 판매도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몇 개월 막 올리는데 시장이 꼼짝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서서히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확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신경 많이 쓰는 이제 주택 쪽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심각하게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캐나다가 예상을 깨고 금리를 50bp를 올렸어요. 50bp도 큰 거지만 50bp 밖에. 왜냐하면 75bp 올릴 줄 알았는데 50bp를 올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야, 연준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예측하게 된 거예요. 야, 경기 이런데 연준이 계속 올린다고 세게?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강달러는 그 어저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계적인 공조라고 그러죠. 이제 유럽도 뭐 이제 신임 총리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파운드화도 안정화되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 막 내다 팔고, 이래서 이제 강달러가 이제 역공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이제 느낌까지. 그래서 이제 강달러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견해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이 아니라 이건 상당히 일리도 있는 얘기죠.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같은 게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메가캡들 아니에요. 큰 것들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저조한 내용을 찾아보면 강달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넷플릭스 한 달 그 구독료를 낼 때 그걸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한국 돈으로 내잖아요. 근데 이제 강달러가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만큼 줄어들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유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강달러가 종말을 고하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달러가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시장이 먹을 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부터도 어때요? 아직도 뭐 오늘 그렇다고 그래도 1,400원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1,420원 뭐 정도 본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1,417원 아니에요. 오늘 끝난 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거를 사서 앞으로 달러가 점점 약해져서 1,200원대만 팔아도 주가 그 자리에 있어도 환차만 해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미국 경제가 이제 소비 위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경제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 압력을 또 줄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 압력을 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를 유지하자니 그거는 또 이제 경기 침체라는 벽에 또 부딪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를 이제 시장이 눈치챈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면 어쨌거나 중간 선거가 끝나면 이거 연준이 좀 동네북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지만
11월 8일 날 중간선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원초적인 죄부터 물을 겁니다. 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일찌감치 감지 못했냐.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론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지금은 뭐 말을 아끼지만 그때 되면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비둘기파도 좀 살아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놔두면 인플레이션은 잡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가면 이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뭐 적어도 연준이 이미 얘기해놓은 이제 11월에 75bp, 12월에 50bp 이 정도는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해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가 이 다음 달 초에 75bp 올리면서 이제 끝나고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느낌으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또 한번 난리를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서서히 실적 장세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거의 끝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실적 장세가 끝나면서 서서히 다시 또 이런 금리. 근데 금리 하면 이제 거기 뒤따르는 게 환율이죠. 그거랑 또 기타 경제 수치,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그런 거 싸움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제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승 추세는 일단 우리는 어쨌거나 오르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외국인들이 막 계속 사고 있으니까 오르니까 뭐 이번 주까지는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전혀 다른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때도 우리가 늘 그랬듯이 그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때 시장에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린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는 그런 이제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려는 그런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 오후 2시 반에 만나는 오프라인 강연에는 풀로 다 찼습니다. 거기 이제 꽉 차면 300분이 들어가는데 300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그 마포구청의 옆인데 개별적인 주소는 아마 300분에게 저희들이 다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럼 구청역에서 가까우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오늘도 많은 질문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어떻게 정하냐, 어떻게 파냐 이런 구체적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편집본 만들어서 나중에 좀 유튜브에 편집본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늘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어떻든 장은 올라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장이 움직이는 게 좋은 거죠.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